이번에는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행 원리입니다. 비행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프로펠러하고 이제 로터가 있어요. 이제 프로펠러는 사진급처럼 보면은 이제 비행기, 로터는 이제 헬리콥터 기반인데요. 여기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회전력을 추력으로 바꿔주는 비행기 말하는 거고요. 로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를 이용한 건데 이제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프로펠러는 이제 추력과 이제 로터는 양력.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프로펠러와 로터가 나오죠. 프로펠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터 같은 경우는 양력. 정답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개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대부분 다 이제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이죠. 익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여기 점에서부터 요 후형까지 해서 첫 번째 보이죠? 요 익현선이라고 하고요. 익현 길이는 요 전체 길이를 말하고요. 이제 평균 곡률선, 중심선이라죠. 요 이제 3번인 부분인데 요 이제 중간에 요 부분은 이제 평균 캠버선 요 이제 4번이랑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년 원은 이제 앞부분 요 전년 원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받은각과 치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받은각은 이 유도기류 상대풍이죠. 이제 오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제 바람이 오는 방향, 그 각도하고 이제 요 익현선 기준의 그 각도를 바로 받은각이라고 하죠. 이제 받은각이 상대적으로 이제 치부각이라고 하면은 블레이드의 피치각이라고도 하는데 요 기계적인 요 이제 형성된 각도에서부터 이제 익현선과 요 사이에는 치부각, 요거 이제 바로 치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용어에 따라서 이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연각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양력이 증가하고 이제 항력이 감소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인 공기의 흐름 속도 방향과 공기의 속도 방향과 에어포일의 시위선이 만드는 각도는 만드는 사이각을 말하면서 양력, 항력 및 피칭 모멘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풍판에 따라서 이제 받은각과 이제 익현선 이 각도를 말하는 거죠. 다음 날개의 분류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대칭형과 비대칭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칭형은 뭐냐면은 이제 상부의 표면과 이제 하부의 표면이 같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장점은 항상 이제 그 회전이 항공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고 제작이 쉽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비대칭형의 경우에는 상하부의 표면이 이제 비대칭형이면서 이제 가격은 높고 제작이 어렵고 양력 발생의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대칭형 블레이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날개의 비대칭형이죠. 그러면은 날개의 상부와 하부 표면이 비대칭이다. 네, 맞는 답이죠. 자, 2번 대칭형에 비해서 양력 발생 효율이 향상되었다.
대칭형에 비해서 당연히 양력이 향상이 되었죠. 압력 중심 위치 이동이 일정하다. 그렇죠? 대칭형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제작이 어렵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자,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비대칭 블레이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상부와 하부 표면이 대칭이죠. 맞는 답. 두 번째, 대칭형에 비해서 양력 효율이 향상이 되었죠. 비대칭형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제작이 어렵습니다. 자, 3번은 답이 되는데 압력 중심 이동이 일정하지 못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날개의 두께에 따라서 이 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얇은 날개와 두꺼운 날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얇은 날개는 이제 받은각이 크면은 항력도 커지게 되죠. 그리고 얇은 날개는 이제 받은각이 작을 때는 항력이 커지면서 박리가 발생합니다. 박리라고 하면은 이 뒤에 이제 발생하는 그 저항 기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꺼운 날개를 보실까요? 두꺼운 날개는 항력이 크고 박리는 발생하지만 받은각이 적을 때는 항력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에 따른 박리의 영향입니다. 전년이라고 하면은 이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용어를 살펴봤죠. 자, 전년이 크다. 박리는 없겠죠. 전년이 작다. 박리는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현선 길이에 따른 현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짧은 익현선, 요 길이가 짧다는 거죠. 긴 익현선, 길죠. 자, 짧은 경우에는 박리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긴 익현선은 끝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층류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기류가 이동하다가 윗부분에서 꼬인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데요. 짧은 익현선은 작고 긴 익현선은 그런 현상이 길게 나타나겠죠. 길게 기류가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박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짧은 익현선은 짧게 가다가 짧은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캠버의 영향. 자, 캠버는 위 캠버, 아래 캠버, 평균 캠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칭형과 비대칭형 두 가지를 보고, 자, 받은각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받은각과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똑같으니까 받은각과 양력은 동일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대칭형은 위 캠버가 더 길겠죠. 아래 캠버는 더 짧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각이 양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캠버가 클수록 양력은 더 커집니다. 자, 날개 공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놀즈의 수, 이건 뭐냐면요. 요 측류라는 것은 날개가 있으면은 날개가 풍판이 있죠. 그러면 요 풍판, 요 위 캠버 부분은 측류가 발생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난류가 발생을 해요.
그런 원리들을 이제 레이놀즈수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레이놀즈가 낮은 충류는 점성력이 크고요. 높은 난류에서는 관성력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설명했듯이 이제 기류 방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류 방류는 자, 앞부분 전년 부분에 있죠. 전년 부분은 이 기류가 이제 전년에 부딪혔을 경우에 이처럼 이 기류가 위를 타고 올라가겠죠. 충류가 발생하죠. 충류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구간에서부터 난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뒷부분이 난류가 발생한다. 그런 기류 방류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류 방류 현상이 발생하면 비행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자, 기류 방류라고 하면은 기류가 가다가 떨림 현상이죠. 그럴 경우에는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력 중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력 중심은 총 4가지가 있죠. 압력, 공력, 무게, 공력 시위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과 항력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점을 말하고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꼴의 임의의 지점을 중심을 잡고 받은 각의 변화를 주면서 기술을 들고 내리게 하는 그런 피칭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일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게는요, 토크 중심, 공력 시위는 날개의 공기력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꼴에 위에서 보셨죠? 날개꼴의 임의 지점을 중심을 잡고 받은 각의 변화를 주면서 기술을 들고 내리게 하는 피칭 모멘트가 발생한다. 오늘 이제 위에 읽어보신과 동시에 공력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대풍과 유도 기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풍과 이제 그 상대풍을 보면은 일반 상대풍과 이제 회전 상대풍이 있어요. 상대풍 같은 경우는 날개죠, 날개. 날개는 비행기에 있는 날개를 말하고요. 회전 상대풍은 로터의 중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의 방향에 따라서 이 부는 방향 각도가 틀려지죠.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풍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회전 상대풍은 이제 헬리콥터, 드론도 마찬가지 멀티콥터가 이제 회전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이제 상대풍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것은 블레이드의 끝부분이 가장 빠르고 축은 0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대풍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적인 공기 흐름이다. 맞는 말이고요. 상대풍의 방향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아까 설명했듯이 맞는 말이고요. 상대풍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에어풀 위로 이동하면 상대풍이 위로 향하게 된다. 자, 에어풀 위로 향하게 되면 상대풍은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도 기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기가 로터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된 하강 기류다.
자,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면은 헬리콥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죠.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류는 네, 맞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치부각이 0이면은 에어포를 지나는 기류는 그대로 네, 평행하게 흐르겠죠. 그리고 치부각이 각도가 낮은 치부각의 증가로 영각이 증가하게 되면은 공기는 아래로 가속을 하게 되겠죠. 유도 기류의 속도는 치부각이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유도 기류는 이제 요 기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속도는 치부각 각도가 증가할수록 네, 빠르게 이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터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상대풍은 유도 기류와 만나는 방향과 크기가 변화되는데 이를 합력 상대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류 현상으로 네, 맞는 것은 치부각이 0이고 에어포를 지나는 기류는 평행으로 흐르죠. 치부각의 증가로 영각이 증가하면 공기는 네, 아래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로터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된 기류는 네, 바로 하강 기류.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유도 기류 속도는 치부각이 증가하면은 네, 증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 역학에 관한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스칼라 양과 벡터 양,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스칼라는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자, 크기. 스칼라는 크기입니다. 크기. 자, 모래, 자갈, 혼합. 이렇게 물건,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크기에다가 방향을 추가된 거죠. 그래서 항공기에 이제 바람을 보면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벡터 양은 자, 보시면은 속도, 가속도, 중량, 양력, 항력. 네, 면적은 네, 답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관성,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드론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쭉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일반적으로 방제를 할 때도 이제 그 무게가 실리면은 비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죠. 물체가 어떤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이 가속도의 가짜는 뭐냐면 더할 가짜입니다. 물체가 속도가 10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20, 30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이 부분은 물체가 이제 드론이 이제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할 때 점점 속도를 받으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자, 모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수반한다. 자,
우리가 드론이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됐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자,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 가다가 반대로 가게 되면은 딱 멈추는. 그래서 반대로 튕겨져 나간다고 그러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했는데 역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은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은 무인 멀티콥터 모터가 로터 회전 시에 모터 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토크와 반토크 현상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입니다.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륙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법칙인가?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더할까 해서 가속도의 법칙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의 법칙. 자, 유관. 이 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자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유입량이 우리가 뭐 100이라 잡았을 때 여기 나가는 것도 100입니다. 여기도 100이고. 자, 여기서는 넓으니까 넓은 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전체가 유효에 흐르겠죠. 좁아지면 똑같은 양인데 그러면 더 빨리 흘러야지 똑같은 양이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유출량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관을 통과하는 유체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은 아까 설명했듯이 단답형으로 연속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은 바로 이 베르누이의 정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정압이 100이죠. 정압이 50이죠. 정압이 100이죠. 유관이 줄어들어도 이제 똑같은 양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동압, 움직이는 압력은 더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유체 속도가 빠르고 정압은 낮은 그런 특징이 되고 넓은 데는 유체 속도는 느리고 정압은 높은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 모든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답은 이제 정압이죠. 동압은 어떻습니까? 동압은 압력이 일정하지 않죠. 이제 상하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앞장에 설명했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은 정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어떻게 양력이 발생하는지, 거기 지금 베르누이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리를 보면은 항공기 날개의 상하부에 흐르는 공기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자, 이 설명은 뭐냐면요. 에어포일 공기의 이동 거리. 상부는 길고 하부는 짧습니다. 상부는 길고 하부는 짧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는요. 항공기 날개의 상하부에 흐르는 공기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원리는 네,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양력 발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는요, RPM 속에서 날개의 피치각을 조정을 해서 양력을 발생시키며 이를 변동 피치라 합니다. 자, 이 피치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롭에 있으면은 요 각도 있죠, 각도.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멀티콥터는 이제 고정된 날개의 피치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 모터의 회전수에 의해서 양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으로 변동 피치와 고정 피치라고 해서 두 가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양력 발생 중 맞는 것은 변동 피치라 했죠.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를 했죠.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 맞는 답이죠. 네, 다음은 멀티콥터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양력. 우리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사람이 땅에 닿고 다니죠. 중력. 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추진력에 의해서 추력. 추진력을 방해하는 것은 항력.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의 원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답은 1번이고요. 무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게, 동력, 마찰, 네, 그런 식으로 틀린 거고요.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양력, 항력, 중력, 요게 답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제 양력과 중력, 추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면은, 자, 항공 역학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상대풍인 이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날개에 향한 기류를 뜻하는 거죠. 자, 기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피치가 있으면은 피치에 따라서 바람이 기류가 이제 하향으로 흐르는, 그래서 양력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에 따라서 이제 중력이 힘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오히려 양력과 중력, 상대적인 반대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력은 이제 용어로서 보면은 공기 중에 항공기를 전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부분이 바로 추력인데요. 추력은 이제 우리가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작용과 반작용, 제트 엔진에 따라서 고온으로 계속 뒤로 불출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에 대한 부분으로 맞는 것은. 자, 양력은 합력 상대풍 수평으로 작용하는 역학적인 힘이다. 양력이란 것은 위로 가죠. 수직이죠, 수직. 틀린 부분이고요. 양력은 양력계수, 공기밀도, 속도의 제곱, 날개의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하는 부분이고요. 피치 적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력계수와 항공기 속도는 조종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조종사가 이제 그 피치 각도에 따라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력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추력, 이제 항공기가 이제 제트 엔진에 따라서 이제 전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항하는 기류가 바로 이제 항력인 부분인데요. 앞부분의 전면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부딪히는 그러한 이제 표면 마찰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력에는 또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제 유도 항력, 양력이 발생할 때 동반되는 하량 기류의 속도와 날개 윗면, 아랫면을 통과하는 공기. 공기에 따라서 이제 항력이 발생한다. 그 부분 이제 유도 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해 항력이라고 하면은 항공기 주변에 이제 공기 흐름, 난기류, 항공기 에어포일에 의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항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해 항력이라고. 형사 항력은 말 그대로 형태, 이 동체와 공기 흐름, 그 부분이 이제 항력으로 발생해서 추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력의 종류 중에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항력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추력이 발생하죠. 추력이 발생하면은 역으로 항력이 감소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바로 이제 유도 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헬리콥터에 작용하는 힘과 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지금 헬리콥터가 있는데요. 이제 전진 비행, 후진 비행, 좌측면 비행,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헬리콥터가 지금 이쪽 전진을 하고 있게 되면은 항력은 뒤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중력이죠. 무게가 이제 아래로 가고. 그래서 추력, 항력, 합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 비행 시에 이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리 비행과 이제 수직 강함이 상승 비행에 따라서 양력과 중력, 각각의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버링 제자리 비행 시에는 양력과 중력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수직 강하 비행은 중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륙 비행을 할 경우에는 양력이 더 크게 되면은 상승을 하는 그런 비행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일정 고도에서 등속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 자, 일정한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모든 게 일치된다는 거죠.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익 항공기, 헬리콥터죠. 헬리콥터의 이제 조종석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이런 네, 부분들인데요. 이제 콜렉티브라는 것은 요 이제 장치를 말하는 거고, 사이클릭은 요 장치, 토크는 이제 요렇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멀티콥터는 바로 이제 요 조종기로 운용을 하는 부분이죠. 고도 상승과 하강, 전후 좌우 오른쪽에 있는 네, 조종기, 좌측 기수, 우측 기수 회전은 네, 왼쪽에 있는 러더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조정 방법 중에 설명으로 네, 옳은 것은, 자, 고도를 하강 시에는 네, 하강한다는 것은 어떻게 스로틀을 네,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맞고요. 자, 고도를 하강할 때는 스로틀을 네, 올리는 게 아니죠. 네, 내리는 거고, 고도를 하강 시에는 엘리베이터는 네, 전진이죠. 전진. 고도를 하강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후진한다. 마찬가지. 네, 고도는 스로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회전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익은 장점과 단점으로 예, 보시면은, 장점은 제자리 비행, 측후방 후진 비행이 가능하고, 수지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상시에는 오토 로테이션, 자동으로 복귀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점은 최대 속도가 제한이 되고, 추력과 양력에 대비해서 무게를 옮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소음이 발생하고 하강풍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회전익 로터의 운동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양력 불균형인데,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아래쪽은 이제 멀티콥터에 대한 네, 양력 불균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진 블레이드와 후진 블레이드. 자, 전진은 바람 부는 방향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항이 많겠죠. 후진 블레이드는 네, 바람 부는 방향과 동일 방향이라서 네, 저항이 적을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양력에 대한 균형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는 그에 비해 풀업이 여러 개가 많죠.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4개의 이제 풀업이 있죠. 쿼드, 헥사, 옥토. 이제 지금 멀티콥터는 이제 양력 불균형은 이제 한쪽이 이제 실속이 됐을 때, 한쪽이 풀업이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양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력 불균형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블레이드 플레밍, 사이클릭 패더링에서 이제 블레이드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그런 불균형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참고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이제 호버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모든 힘의 원리가 다 이제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제자리 비행 뜻을 말합니다. 다음 이제 기류 현상은 이제 크게 유도 기류와 원형 와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유도 기류라고 하면은 로터가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면서 공기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펌핑되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원형 와류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끝단이 기류가 돌면서 발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예상 문제 보시면은, 자, 비행 장치가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어렵지 않게 제자리 비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면 효과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면이죠. 이제 지면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제 공중에 이제 이륙한 상태에서 여기가 지면이 없죠. 공기가 기류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래쪽을 향할 때의 두 가지 이제 효과인데요. 이제 지상 효과와 지면 효과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도 기류 속도는 이제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지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 유도 항력 또한 감소, 증가. 각도는 받은 각이 이제 각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지면 효과는 각도가 낮아지면서 감소하고, 수직 양력은 이제 아래쪽이 지면 때문에 공기가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력이 크게 증가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받치는 게 없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이륙 및 착륙 시에 지면 가까이에서 운용될 시 날개와 지면 사이를 흐르는 공기의 기류가 압축되어 날개의 부항력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이제 문제에 답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게 이제 지면 가까이에 운용을 한다. 날개와 지면 사이에 흐르는 공기다. 했을 경우에 지면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는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법칙에서 한번 알아봤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1번 이제 프롭이 돌면서 이제 아래 몸통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그 반토크를 잡아주기 위해서 테일 토크가 뒤에 있는 프롭 이 부분이 반대로 잡아주면서 정상적으로 호버링이 되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에 설명했지만 이제 토크 작용은 어떤 운동 법칙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위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은 보시면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현상이다. 자, 먼저 1번 메인 로터 회전 방향이죠. 자, 메인 로터가 1번 지금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반대 방향으로 이 동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3번 토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테일 로터의 추진력. 자, 2번에 그 동체가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번에 있는 테일 로터가 추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4번이 이제 전위 성향인데요. 편류하는 전위 성향. 자, 이랬을 경우에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4번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성향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5번 전위 성향을 막기 위한 회전면 경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전이 옮겨진다는 거죠.
전이 성향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자, 사이클릭이 중앙에 있을 때는 회전면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일단 동체가 수평일 때는 마스트가 약간 좌측으로 기울어지도록 메인 트랜스미션을 장치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헬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자리 비행 중에 테일 로터 추진력이 방향으로 편류하는 헬리콥터의 성향은 무엇이라 하는가? 네, 답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전이 성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이 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양력이라는 것은요, 그 정지 비행을 할 때 위에 있는 공기가 이제 유도 기류에 따라서 하향으로 내려가는데 추가적으로 외부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제 더 와서 더 많은 양이 이제 들어와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멀티콥터의 구조와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징은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네, 엔진이 기반이 아니고 이제 모터다 보니까 구조가 간단하고요. 부품 수가 적고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로터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통제됨에 따라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모터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헬리콥터는 이제 하나의 로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요 동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각종 센서 내부적인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행 원리입니다. 이제 요 이제 네 가지의 그 풀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시계 반대 방향, 2, 4번, 1, 3번은 이제 시계 방향, CW와 CCW 구분하는데 이 부분은 잘 보고 풀업을 연결해야지 정상적으로 양력이 발생을 하고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서 풀업이 정상적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자, 기체 방향과 회전인데요. 이제 빨간색은 고속, 녹색은 저속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후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후진하는 쪽은 저속, 반대 방향은 고속 해야지만이 이게 낮고 이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 모든 뭐 전진,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회전 이 방향도 다 고속과 저속에 따라서 회전한 양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콥터의 구조와 특성의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2번 보시면 반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홀수의 동력축과 프로펠러를 장착한다. 짝수의 동력축이 필요하겠습니다. 8번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사형 멀티콥터가 우로 이동 시에는 로터는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 자, 왼쪽 두 개가 3번 보시면 왼쪽 두 개가 빨리 회전. 자, 왼쪽이 빨리 회전합니다. 오른쪽 두 개는 천천히 회전. 그러면 빠른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기의 축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중심점을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해서 CG로 표현을 하고요. 무게 중심값은 총 모멘트에서 총 무게로 나누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은 이제 멀티콥터에서도 FC에 위치가 되는데요. 가장 중심인 위치는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세로축은 X축, 그리고 이제 가로축, Y축, 이제 세로는 Z축.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기의 세 가지 축은 이제 롤링, 피치, 요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 그리고 그 수평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축이 가장 중요한 중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롤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이죠. Y축은 피칭, Z축은 요잉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세 개의 축이 교차되는 곳은 어디인가? 네,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X, Y, Z에서 바로 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과 안정성은 요 내용 그대로 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속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속도의 감소와 바등각의 초과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요. 이제 바등각이 클수록 이제 점점 양력이 감소하다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항력이 발생하면서 실속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체의 무게에 따라서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센터가 후방으로 이동 시에는 비행 행식이 어떻게 되는가? 안정성과 조정성이 감소한다. 자, 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행 이론 및 운용,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역학, 물리학,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하셔야지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